안녕하세요. 내면탐험 모리스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언제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끼시나요? 이 지난 시간부터 제가 소개해드린 비폭력 대화는 관계에서 공감과 이해를 위해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지만은 이 비폭력 대화를 일상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 살아있는 느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강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비폭력 대화를 기린이라는 동물에 비유를 했었는데요. 큰 키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육상동물에서 가장 큰 심장으로 아카시아의 나무에 돋친 가시도 침으로 녹여버리는 것처럼 이 타인의 가시돋친 말도 공감으로 듣는다는 이 비폭력 대화. 그러나 이제 이 기린처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비폭력 대화를 배우려는 사람은 누구나 이 기린처럼 되기 위해서 비폭력 대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린을 한다는 것과 기린으로 산다는 것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은 그 기린을 한다는 것과 기린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린을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비폭력 대화의 구성 요소인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적이라는 어감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언어 습관에서 바꾸려면은 이 기계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운동을 평생 안 하다가 이제 내가 운동을 좀 하고 싶은 경우 정말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밥 먹고 난 후에 걷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하면서 좀 적응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듯 이 기계적이라는 것이 어떤 변화를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최소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이 기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지만은 단순하게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없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에서도 어떤 진정성 없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관계의 단절이 이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죠. 이 비폭력 대화를 내가 되게 잘 사용하고 싶어서 그리고 여기서 책에서 알려준 대로 열심히 사용하는데 뭔가 잘 안 됐었어요. 왜 안 됐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진짜 기린처럼 그 비폭력 대화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했었는데요. 사실 이 이성과 감성을 통합해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상대방과 연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이 비폭력 대화의 핵심의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성과 감성을 통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제 공감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감의 행위 자체는 이제 학술적으로 이 공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인데요. 이 인지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이나 믿음을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지의 관점으로 공감을 하는 거죠. 이는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하거나 의사소통에서 정말 중요한 공감의 방식인데요. 이 타인의 관점을 이해한다거나 어떤 그 타인의 어떤 행동이나 반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 해결이나 협력적인 대화를 좀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이 인지적 공감이 뇌의 특정 영역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두엽 피질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앞쪽 부분이죠. 반면에 이 정서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감지하고 그 감정을 공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이는 타인의 기쁨이나 슬픔, 불안 등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들과 어떤 연결되는 느낌을
갖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 공감이 어떤 인간의 우리가 유대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공감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이 정서적 공감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지지나 돌봄의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좀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신경과학 쪽 연구에서는 이 공감을 대뇌의 거울 누련 시스템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을 통합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사용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상호 의존성,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의존하는 관계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기린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보시다시피 인지적 공감을 위한 훈련이 있고 정서적 공감을 위한 훈련이 있는데, 이 비폭력 대화를 잘 훈련하다 보면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린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폭력 대화를 그냥 잘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기린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가는데요. 첫 번째로 이 기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간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악기를 배우든 어떤 운동을 하든 처음에는 이 과정 자체가 정말 단순하고, 물론 이 비폭력 대화는 저는 지루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금방금방 이 관계에서 효과가 저한테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러므로 좀 익숙해지는 거, 예를 들어 느낌 단어에 익숙해진다던가, 감정 단어에 익숙해진다던가, 관찰과 판단 평가를 구분한다던가, 느낌과 생각을 구분한다던가, 욕구와 수단 방법을 구분한다던가, 부탁과 강요를 구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세분화해서 우리가 좀 익숙해지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들은 욕구를 충족하려는 시도로 보고 연결의 의도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지만은 연결의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비폭력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이걸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사용하려고 할 때 이걸 왜 사용하지? 라는 것에서 우선 그래, 연결을 목표로 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 비폭력 대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같이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 순간에 존재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죠. 현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비폭력 대화에서는 현재 존재에서 그 순간에 대화를 하는 거. 그 순간순간 나의 느낌, 욕구, 그리고 상대의 느낌과 욕구를 인지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뭐 내 자신과 연결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탐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좀 더 이해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의 느낌과 욕구에 대해서 좀 깊이 인식하고 결국에는 내 자신이 좀 확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타인의 욕구와 느낌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서 연결되고, 결국엔 타인과 연결이 결국 세상에 대한 어떤 연결, 인식이 좀 확장해 나가는 경험이 저한테는 그런 경험들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기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나의 삶이 좀 변화해져 있고, 과거에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내가 다른 선택들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됐었어요. 좀 내 자신 좀 성장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지 않아요. 저희는 한번 겪었던 어떤 갈등에 대해서 그 느낌과 욕구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을 하고 서로 그거에 대해서 부탁을 찾아 나가서
그 부탁을 우선 이제 서로 마음에 우러나서 이제 부탁을 찾죠. 그것들을 시도해 나가면서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하나씩 찾아 나가다 보니까 갈등을 거의 점점 겪지 않게 되는 관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미지의 세계들이 또 있겠죠. 같이 함께 하다 보면은. 그리고 직장에서도 좀 인정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맡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좀 명확해지고 선명해져서 내 어떤 꿈, 어떤 목표, 그거와 연결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게 되고, 내 삶이 그러면서 조금 더 풍부해지고 있고, 알차게 되게 충만하게 좀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미래가 좀 기대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조금 너무 막 재밌기도 해요, 삶이. 내가 막 하고 싶은 걸로 이제 내 삶을 계속 채워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은, 사실 이 기린을 한다는 거, 맨 처음에 우리 기린을 한다는 것과 기린이 된다는 것, 근데 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냐라는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결국 기린이 된다는 삶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삶이 되도록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기린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순서들, 그러니까 내가 기린을 먼저 해야 되고, 비폭력대의 구성 요소인 관찰, 느낌, 욕구, 부터 기계적으로라도 맨 처음 사용하면서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기린이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이성과 감성을 통합하는 거. 사실 이거는 내가 이성과 감성을 통합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기계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그 요소들 안에 이 이성과 감성을 통합하는 그 프로세스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 진정성, 내가 진짜 연결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물론 이제 그런 의도가 없는 경우는 꼭 비폭력 대화를 사용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대화에서 연결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들. 근데 이게 꼭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긴 하지만은, 저는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되게 좀 더 풍성해진다. 네. 그런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조금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부분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도 있고, 뭐 저의 경험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그 경험들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